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가 공지영 씨가 제기했던 전직 카톨릭 신부의 공금 횡령 의혹,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김 박사님, 네. 어떤 사건이죠? 이게 이제 아마 마산교구 신부였던 분이 계셨는데 밀양 송전탑에 그 한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다 쉼터를 만들겠다고 모금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교구에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신부였으니까요.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성금을 이 신부님이 걷어가지고 그걸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다. 요 두 가지 의혹을 가진 이제 이 공지영 씨, 소설가 공지영 씨가 SNS에 올렸어요. 그걸 본 이제 그 교구 신부가, 지금은 이제 신부가 아닙니다. 면직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. 고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서 또 중앙지검으로 보냈고, 중앙지검에서 이제 서초경찰서로 그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.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초서에서 이거는 돈이 다 전달됐더라. 장애인센터 교구로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 명백하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검찰도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그 공정 씨가 말씀하셨던 거는 전액이 다 횡령이 돼서 면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. SNS를 통해. 근데 최소한 전부는 몰라도 일부라도 그러니까 교구에 전달이 된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,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보통신망이고 촉진 및 정보보안하는 법률의 명예훼손이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조금 형이 높습니다.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는 송치됐고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을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재판으로 안 가면 약식 기소한다. 문제는요, 공지영 씨가 인정을 해버리면 편하거든요. 지금이라도. 근데 공지영 씨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. 그게 이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공지영 씨의 그 일련의 이 SNS 행보와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냥 소설로 쓰시지 그걸 왜 자꾸 SNS 상에다 올려서, 사실은 이분 뭐 클라라하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. 뭐 김연아 씨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고 계속, 그래서 그냥 SNS 활동 중단하시고 그냥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소설로 말씀을 하시라. 그런 알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부분, 만약 이게 끝까지 명예훼손 이름이 밝혀진다면 사실 그 전직 신부님은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크지 않았을까,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, 물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죠.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